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01%, 나스닥 종합지수가 0.08%, S&P 500 지수가 0.1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한 주 핵심 키워드는 역시 CPI 예상치 하회이고요.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지속됐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PI 경우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예상치를 전부 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가 큰 폭 상승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호전된 투자 심리가 지속됐는데요.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면 다가올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100%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주간 3.69% 하락하면서 4.5%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공포지수가 13.8로 16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 분기점인 105 라인을 하회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4.04% 상승했지만 지난 한 주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보이면서 70달러대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 보시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69% 주간 하락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3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큰 폭 상승을 보였던 비트코인의 경우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간 것이 눈에 띄고요. 주요 업종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이 세 개의 업종이 상승을 보였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서 부동산 업종이 가장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요.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추수 감사절로 11월 23일 목요일 휴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24일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조기 종료를 하기 때문에 3.5일 동안의 증시가 움직이는 한산한 모습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 중반 이후에는 미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빅테크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월 22일 오전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미국 선물지수 움직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선반영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고요. 대표지수가 3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주요 저항선에 근접했다는 점, 기술적 지표가 과매수권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월가에서는 소폭 조정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지표로는 11월 21일 FOMC 의사로 요 밑에 써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실업급여 청구 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호전된 투자 심리가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숨고르기 양상이 나와도 현 투자 심리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월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다가올 12월 12일, 13일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월별 추이를 보자면 내년 5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보다 한 달 땡겨졌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내년 1월 말에 있을 FOMC에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12월 FOMC에서 점도표가 나오는데요. 이때 기대와 달리 찬물을 끼얹지 않는다라고 하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큰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지난 5월부터 이어온 상승 추세선이 깨지고 4.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큰 폭 상승이 수반되지 않고 4.5% 아래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는 큰 악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달러 인덱스인데요. 105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현재 200일 이평선의 지지력 테스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마저 깨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원달러 확률은 1,300원을 깨고 1296.9원입니다. 그 다음은 미 차트 분석과 의견입니다. 이분의 메시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 피크는 채권 수익률 피크로 이어졌다. 이 차트는 유가 차트인데요.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채권 수익률 하락은 주식의 4분기 랠리와 일치했다. 하지만 그것은 유가 급락이라는 또 다른 요소가 있었다. 유가 하락은 일반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의 완화는 채권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차트를 보면 원유가 목요일까지 4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하여 200일 이평선을 밑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녹색 선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 3주 후에 정점을 찍고 주식의 상승세와 일치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 하락은 이번 주 10월 CPI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주가가 크게 상승한 요인이 됐다. 에너지 관련주는 지난 한 달 동안 시장에서 가장 약한 섹터였고 이는 일반적으로 채권과 주식의 호재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업종 ETF XLE를 갖고 와서 200일 이평선을 테스트하고 있다. 에너지 주가 하락은 에너지 가격 하락과 함께 인플레이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과 주식에 긍정적이다. 차트를 보면 에너지 업종 ETF가 9월 최고치보다 10% 하락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XLE는 과매도 상태에서 200일 이평선에서 여기서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RSI와 MACD를 참고해라. 이는 최근 에너지 업종의 하락이 과도했음을 시사한다.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스닥 100 이전 최고치 테스트. 보시면 여기는 QQQ 나스닥 100 ETF고요. 여기는 S&P 500 지수인데요. 4분기 증시 랠리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상향, 저항선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QQQ가 과매수 상태에서 7월 고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저항을 넘으면 QQQ가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를 돌파하면 2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되는데요. 이 부분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S&P 500 지수가 9월 고점 부근의 잠재적인 저항선을 테스트하고 역시 과매수 상태를 보여준다. 최근 상승폭에 따른 과매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양상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긍정적인 4분기 계절적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조정 시 더 많은 매수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매수권에서 주요 지수가 최대 저항 라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양상이 올 수도 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봤을 때 대기 매수세로 인해서 견고한 조정 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커 보인다. 이와 같은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러셀 2000 ETF 차트를 갖고 오면서 200일 이평선 테스트라는 메시지입니다. 소형주가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대형주에 비해 역사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교적 강한 한 주를 보냈다. 그리고 러셀 2000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테스트가 200일 이동평균선 저항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저항의 확실한 돌파는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200일 이평선의 돌파와 안착 여부를 확인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형주 위주의 좁은 랠리라면 돌파 후 안착은 시장 폭이 넓어지는 전반적인 시장 랠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셀 2000 ETF가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고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면 좀 더 폭넓은 시장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차트 분석가의 의견이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요,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 일간 차트입니다.
3주간 큰 폭 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4,600 라인 올해 최고점을 단숨에 뚫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대다수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S&P 500 주간 차트를 보시면요. 1차 저항은 올해 최고점인 4,600 라인, 2차 저항은 4,800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역시 저항권에 다가서서 숨고르기 양상을 현재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의 돌파와 안착이 중요하고요. 돌파와 안착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올해 연중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 주간 차트입니다. 최대 저항 라인인 14,400대 라인, 이 부분의 저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돌파 후 안착 시 그 다음 저항은 16,000 부분에 있습니다. 이 저항 돌파는 단숨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대다수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이 지루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래로는 기존 박스 상단부 지지 여부고요. 1차 저항은 35,000, 2차 저항은 35,700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주요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올해 최고점에 대한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도전은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요,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빅스 지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6 그리고 200일 이평선입니다. 16 라인 아래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모습을,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정이 오더라도 견고한 조정이고 상승 여력이 더 크다, 이렇게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 이상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깊은 조정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유가인데요. 유가가 금요일 4%대 큰 폭 상승을 보인 것은요, 다가올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추가 감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하락 추세 채널 상단부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분간 봐야 될 것은 200일 이평선을 돌파할 것이냐라는 요 좁은 박스냐 아니면 이 넓은 박스냐, 요 기준이 200일 이평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큰 폭 상승 후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매수권에 진입 후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면서 과열을 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20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미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거래가 한산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 호전된 투자 심리가 지속되고 있어 긍정적인 모습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3주 동안 가파른 상승을 해왔고 기술적으로 과매수권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숨고르기 양상 속에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다수 현 최대 저항을 단숨에 뚫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견고한 투자 심리는 12월 FOMC 이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대다수 보고 있는데요. 12월 FOMC 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체크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